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도 뭐, 사실 좀 하루가 상당히 힘들었죠. 예, 날도 엄청 춥고, 예, 뭐 또 각자들 이제 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뭐 좋은 일만 있지는 않고 또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뭐, 다들 이제 뭐 중도층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뭐 좀 내가 좀 더 뭔가 좀 이룩하겠다, 뭘 좀 더 성취하겠다, 뭐 그게 뭐 얼마를 가지든 간에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중도층이라는 것이 뭐 그냥 뭐 중간, 또는 뭐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솔직히 뭐 건물주라고 그래도 난 좀 더 가지고 싶어. 그리고 난 아직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뭐 이런 분들 또는 뭐 내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은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서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뭘 좀 내가 지금보다 좀 나아져야지. 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도층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중도층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실효성이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생활적으로 피부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실용주의와 어제도 말했던 그 변화, 그리고 또 이제 상식 이런 걸 자꾸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지금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금은 막 꼴통 보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수 완전 보수라지만 60년대 박정희는 보수가 아닐걸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보수는 아마 뭐 선비 또는 뭐 족보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고, 그때 박정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중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뭘 좀 해보자. 잘 살아보자. 지금보다 좀 잘 살아보자. 근데 그때 아마 그때의 보수는 초가집이면 어때? 자존심이 중요하지. 야, 지금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중요하지. 못 살아도 양반이 중요하지. 이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마 보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박정희가 그때는 지금 박순영 작가 같은 분이죠. 말하자면 포스코를 만들어야 돼. 포스코로 우리가 포항제철을 일으켜가지고 그 포항제철로 우리가 철을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 산업을 일으켜야 돼.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포항제철 만들어서 뭐 할 거냐. 포항제철 그거 가지고 도대체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지금 포항제철로 뭘 할 거냐. 엄청나게 비웃었잖아. 그 박정희의 포항제철이나 박순혁이 2차 전지가 뭐가 달라? 어떻게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비아냥 그림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고, 심지어는 뭐 그거 포항제철 만드는 돈을 일본 어떻게 배상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배상금 왜 징용 갔다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 주고 그거를 공장 만드는데 썼냐 마냐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그 욕을 먹고 그랬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있겠죠. 뭐 희생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정치적 결단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참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저희 아시는 그 영감님한테 옛날 얘기 들으면서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옛날에 자기 80년대 때 이럴 때 포항제철 국민주 팔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그거 포항제철을 사는 거를 마치 애국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샀다 이거야. 포항제철 국민주 공모한다고 그러고 그때 사람들이 막 포항제철이 앞으로 뭐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이라는 것이 앞으로 엄청나게 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게 나라를 믿고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은 포항제철이 그게 이익을 할 거야 라고 했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이거 보면은 정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지금 포스코 그 주식을 그때 만약에 내가 30년 전에 샀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30년 전, 그러니까 30년 전이면 좀 90년대지. 그때만이라도 내가 포항제철 주식 사고, 포스코가 정말 이게,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정말 그거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은 2차 전지 이런 건 잘 몰라. 근데 그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건물 주고 막 그래. 근데 건물이라 봐야 솔직히 몇 배 올라요. 아무리 봐야 두세 배, 아무리 해봐야 5배? 이렇게 정도 오르잖아. 10억이었으면 50억 되고 이 정도 아니에요? 100억이면 500억 이 정도.
근데 포항시청은 그때하고 지금 뭐 수백 배야. 수백 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거 지금 뭐 2차 박수영 작가께서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2차 전지 뭐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근래 와서 이제 박순혁 작가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하다 보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도 보고 또 뭐 그분이 뭘 이게 주장하는지 보면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영감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쨌든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니 뭐 이런 거 포스코 전체적인 그 성장을 보니까 야 정말 말이 되겠다 싶고,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좀 보수적 스탠스에서 바라보고 제3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걸 투자를 안 하거든요. 저는 뭐 주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투자를 하면서 뭐 또 이거 방송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 투자하면서 얘기하고 뭐 그거 권유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2차 전지 좋다고 그래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60년대, 70년대 포스코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잘 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쌀이 이제 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이 영상 하면서, 석유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석유. 그러니까 이 석유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세계 패권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제, 동인이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좋은 얘기 해준다고 남들이 막 보지도 않는 영상을 1000개씩 만들고 그랬어요.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뭐 재미가 없지, 뭐 저녁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얘기 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저도 뭐 전공이 이제 그쪽 예전에 뭐 공부 좀 했으니까 보면은, 어쨌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준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전쟁.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2번 겪으면서 독일하고 2번 싸우면서 이제 국력이 많이 쇠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에너지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그 에너지의 원인 이제 석유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나라고, 영국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미 석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보면 일가견이 있는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얘기해서 석유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이 워낙 그 생산 기반 자체가 석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영국의 어마어마한 그 해군력과, 그리고 뭐랄까요, 해운, 이거에 어떤 쓰이는 이 배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이 석유로 이제 맡겨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보다는 약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석탄에 대해서 좀 더 미련을 가지게 된 거지. 근데 미국은 처음 이제 일어난 나라다 보니까 뭐 석탄이 뭔 소리야? 바로 석유지. 그리고 또 석유가 텍사스에서 발견이 되면서 시출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선점이 미국이 영국보다 훨씬 빨랐던 거지. 영국은 이미 뭐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뭐 그 석유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지금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 다 영국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석유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늦은 거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석탄에 대해서 상당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야 석유 자꾸 그거 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 석탄 이게 더 지금 어쨌든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 석유는 좀 천천히 해. 이랬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바로 석유를 들어간 거야. 바로 석유를 들어가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도 마찬가지야. 지금 기득권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다 뭐다 뭐 지금 이미 잘 돼 있는 기반이 있잖아. 근데 잘 기반이 있는 분들이 그 2차 전지 그거 알았으니까 좋은 건 줄 알겠는데, 일단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너무 거기에 그 시간을 너무 정렬을 하지 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속도 조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2차 전지라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게 사실은 저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더니, 뭐 박순혁 작가께서 말씀하시는 책도 읽어보고 뭐 이런 어떤 것들 글로 써있는 블로그 같은 것도 읽어보니까 그 2차 전지가 그냥 배터리가 아니야. 이건 말하자면 뭐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인 거야. 에너지원. 에너지의 스토리지인 거지. 그게 또 에너지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또 다른 석유인 거야. 또 다른 석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을 완전히 대영 제국을 아작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총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스스로 망했어, 영국이. 왜? 석유에 대한 어떤 선점을 일단 좀 늦게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과 어떤 전쟁을 하면서 이제 많이 국력이 쇠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도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주고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G2가 돼 있을 때가 있었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이제 가장 강대국이었고 미국이 이제 떠오를 때 이게 G2가 됐을 때가 이제 에너지가 넘어가고 석유라는 에너지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영국이 미국을 키워준 거죠. 왜? 영국이 이제 독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G2로 딱 데려온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사실 박소연 작가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친중 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그냥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막 무조건 미국 좋아, 뭐 미국한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뭐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고 중국하고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국제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하고는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첫 번째 이유. 먼 나라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가까운 나라하고는 늘 앙숙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강해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야. 나라 자체의 국력 자체가. 근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똑같이 2차 전지라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중국도 2차 전지가 중요한 걸 알고 있고 한국이 2차 전지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이 어쨌든 간에 현실에서는 기술력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 국민이 근성이라는 게 한 번 우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아, 우리나라는. 왜? 그 근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근성. 이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그 근성은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미 우리가 솔직히 뭐 2차 전지 하라고 미국이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일본이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민이 그냥 찾아낸 거야. 이게 향후의 에너지원이다. 어? 그 좋은 머리로 옛날엔 석유였다. 근데 이제는 뭐다? 2차 전지, 배터리다. 이유는 뭐다? 전기차 또는 전기차 외에 뭐 여러 가지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전기로 이런 게 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전기로 뭐 하늘 날아다니고 뭐가 다 이제 전기로 되겠지. 그럼 그 전기로 되는 것들이 지금 뭐 석유가 그래도 뭐 절반은 차지한다. 석유가 그래도 아직은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아직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2차 전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선정. 이 부분이 이 뭐랄까요. 데자뷰가 영국과 미국으로 넘어가는 느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비슷한 거야. 근데 물론 미국이 덩치가 훨씬 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뭐 우리한테 넘어오는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절대로 미국이 그냥 놔둘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역사상으로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소위 얘기해서 그 상대를 살려주는 적은 없었어요. 반드시 죽입니다. 영국이 독일을 반드시 2번이나 죽였듯이 어쨌든 죽여요. 왜? 이게 뭐 대가리 디밀고 오는 놈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계속 저렇게 막 머리 들고 나오면 절대 살려둘 리가 없고 그 살려둘 리가 없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소위 얘기해서 기술이나 모든 것 지금 다 막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못 들어가게 하고 2차 전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뭐 소위 얘기해서 중국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인건비로 만드는 모든 다른 외국 기업의 제품들 중국 부품 들어가 있는 것들 지금 다 미국에 못 팔게 하고 있고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 중국 너 크지 말아야 중국 제품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국은 성장은 여기서 멈춰라. 너의 성장은 여기서 멈춰라라고 좀 정해주고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 중국하고 좀 친해질 수도 없고 왜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미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인접해 있는 나라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 1등이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2차 전지가 지금 크고 있는 걸 바라는 건 미국이고 그리고 중국 2차 전지가 망하길 바라는 게 미국이라면 우린 누구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좋아하는 나라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라는 것이 정말 성장하는 것을 꿈에도 정말 싫어하는 나라를 우리가 친해져야 되겠냔 말이야. 결국은 뭐냐면 이게 뭐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어떤 G1, G2의 개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사실은 뭐 세계 넘버 2는 아니죠. 넘버 2는 이제 지금 어쨌든 뭐 모든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넘버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 넘버 2가 아니라 그냥 아예 박살이 나길 바라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너 그냥 아예 회생 불가능한 나라가 돼야 돼. 미국은 중국을 그냥 아예 야, 넌 그냥 아예 그냥 4분 5열 되든지 아예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너가 다시는 패권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 뭐냐면 이미 국토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패권을 넘어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지. 얘네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얘네들이 아무리 2차 전지가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뭐 국방력이 아무리 발전하고, 뭐 조선업이 아무리 발전하고, 반도체가 아무리 발전해도 미국이 걱정할 나라는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도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한국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이건 뭐 생각해보나 마나야. 생각해보나 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는 우리 국가의 어떤 명운에, 현실적인 명운을 걸고서라도 중국하고는 가까이 지낼 수도 없고 지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겠지. 현실적으로 뭐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없다고 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없고 중국을 제어할 나라가 없고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이미 쥐고 있다면 우리가 뭐 방법이 없죠. 노 초이스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야, 나 1등이야. 그리고 너네 2차 전지 우리가 엄청나게 키워줄게. 너네 아무리 비싸도 니네 거 우리가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네 중국 엄청나게 견제하고 중국을 내가 견제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커봐. 이러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수영 작가께서 말씀하시는 친중 반미는 단순히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갖고 6.25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라는 것을 하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에너지, 석유를 선점하고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만들어낸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2차 전지라는 것을, 뭐 2차 3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그냥 기술력을 획득하고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냥 전 세계에서 뭐 초강대국, 뭐 미국 같은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왜? 일단 중국부터 무시할 수가 있어. 왜?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 걸 미국이 제일 좋아할 테니까. 미국은 그냥 중국이 그냥 제일 싫은 원수야. 근데 우리가 막 2차 전지로 뭐든 막 엄청난 지금 뭐 부자가 돼 있고 또 초강대국이 돼 있는데 미국만은 못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냥 중국을 계속 무시해줬으면 좋겠지. 대한민국은 누구 무시하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지금 여기서 뭐하러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요?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중국하고 붙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친해질 필요가, 왜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편을 듭니까? 미국은 우리 편인데. 응? 우리가 좋아서 우리 편이 아니라 중국이 밀어서 우리 편이란 말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지금 G2가 될 수 있고 그 G2를 만들게 되는 가장 핵심은 에너지. 그 에너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솔직히 그쪽 아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 배터리라는 것은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이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그거는 뭐 박수영 작가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상식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저는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는 예전 미국이 선점했던 석유와 똑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정말 어떻게 보면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스텝을 하나 밟았고 그 교두보를 확보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G2로 가는 것은 너무나 지금 쉬운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금융개혁당이 그걸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친미 반중 그리고 2차 전지로 G2 국가로 우리는 간다. 이 얘기를 뭐 그냥 막 수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있는 모든 정당 중에서 어떤 산업을 확실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전 박정희 때 이후는 없었다는 거. 박정희가 야 철강을 키워야 돼, 포스코를 키워야 우리나라가 살아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박수영 작가께서 2차 전지를 키워야 대한민국 G2 되고 대한민국이 초강대국 된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어그로 끌고 힘을 정말 어떻게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개혁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